업사이클링에 대한 체험을 좀 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특히 여기 행잉 플랜트 나무 화분 만들기에 대한 노하우나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 과제물을 숙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우리는 지금 생활용 업사이클링 이걸 좀 이야기하고 체험도 해보고 있었는데요. 업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어, 리사이클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지는 산업 폐기물도 있고 일반 폐기물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소개한 거는 이게 나무, 자투리 나무, 스크랩 우드라 그러죠. 자투리 나무랑 여기는 양말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자투리 나오는 것들 끝부분 발등 쪽에 아랫부분 쪽에 이음새 부분이 이제 잘라 버리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양말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버릴 것을 되살려서 가치 있는 걸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가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용이 요즘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업사이클링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는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로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제물은요. 내가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어디서 검색하면 좋을까요? 구글에서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핀트레스트 이런 채널에서 업사이클링, 재활용 이런 식으로 단어를 검색하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영감이 있을 거고요. 특히 저는 핀트레스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를 취득도 하시고 또 글로 기록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또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하고 이런 업사이클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과제명은 내가 생각하는 업사이클링은 어떤 것인지를 주제로 하는 겁니다. 검색창에서 찾으신다든지 책을 가지고 있는 책에서 찾는다든지 해서 생각하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사례도 좋아요. 검색하시면 충분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례에 대한 걸 소개도 해주셔도 좋고 주변에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케이스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자유로운 방법으로 과제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삼호동에 무거천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착해가지고 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어떠한 물품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착해가지고 샵이 오픈했고요. 올해 11월까지 울산 UB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
자원봉사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모아서 우유팩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그리고 페트병 뚜껑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가져오시면은 따로 분리해서 버릴 수거함에 이렇게 담을 수 있고요. 또 2층에 올라가시면 제로 웨이스트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팔아요. 뭐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소창으로 만든 행주라든지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인 물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셔서 사진을 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든지 찾으셔서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층이든 1층이든 가만히 둘러보시면 소재가 전부 업사이클링인 거죠. 공간 자체도 업사이클링이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1월까지 한시적이니까.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네 하는 걸 좀 우리 동네에 있는 가치 있는 가게니까 꼭 가보셔서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어떤 가치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지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검색창에 울산 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요 나옵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마침 우리 동네 가게가 비어있는 곳에서 한시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해요. 운동 삼아 이렇게 무거천을 걷다가 그 가게에 착해가지고 가게에 가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숙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업사이클링에 대한 나의 생각, 검색창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취득하시고 자료를 찾으시고 그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째는 우리 동네에 있는 착해가지고 샵에 가셔서 어떤 물건들이 어떤 가치 있는 친환경적인 물품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착해가지고 샵 자체가 리모델링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공간을 구성했나 어떤 식으로 공간을 리모델링을 잘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사이클링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중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부산의 해운대에 가시면은 해운대 비치에 천막이 아니고 파라솔이 많이 있잖아요. 그 파라솔이 수명이 다하면은 폐기를 하게 돼요. 그걸 활용해서 가방을 만듭니다. 그 가방은 부산역에 가셔도 동백상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판매하는 걸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마 해운대에도 그 샵이 전에는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솔은 좀 버릴 걸 이렇게 되살려서 만드는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울산에 있는 모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가방을 여기 업체에 부탁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은 일반 그냥 가방은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몇만 원의 돈을 들이는데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비싸지만 그렇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가방을 준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느냐면 또 바닷가에 우리 울산에 계신 작가님이에요. 해양 폐기물로 가지고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가끔 전시도 하고 현재 이제 작업장은 온산 쪽에 있으십니다. 그 그물 같은 거, 폐그물이라든지 특히 이분은 태풍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꼭 바다로 가셔서 그런 업사이클링 소재를 이제 가져오시긴 하는데요.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 바닷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폐기물을 이분은 어디 가면 있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수집해서 모아뒀다가 세척이라든지 깔끔하게 다 하셔가지고 요즘 소품으로 램프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합니다. 작품이 워낙 좀 크기도 해서요. 이분 또한 우리가 해양 폐기물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작품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일단 지금 착해가지고 샵이랑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김부룡 작가님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울산에 또 어떤 분들이 또 하고 있는지는 또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더더욱이 우리가 환경, 쓰레기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환경을 보호를 하면서 이벤트성이 아니고 실천가가 될 수 있는지는 누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고 해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그런 활동을 다각도로 찾아내고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과제물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식물을 하나쯤은 곁에 두고 있다면 학교에 둔다든지 집에 있다든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식물이 가까이 있으면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혹시 갈증을 느끼지 않나 생각하고 분무기를 칙칙칙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 실은 여기 식물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다육은 잎이 두툼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고요. 이 특수흙은 아마 양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셔서 잘 키워주시기를,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